시청자 여러분, 새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60간지 중 39번째인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인데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씻어내고 한반도를 누비던 호랑이의 기백을 담아 힘찬 새걸음을 내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일부 상호명이 노출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랑이띠 부부가 호랑이 이름을 붙여 운영 중인 대전 대덕구의 한 태권도장입니다.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기세를 나타내듯 아이들의 기합이 여느 때보다 우렁찹니다. 제자리기 하나! 힘들었던 지난 1년. 쭉쭉 뻗은 팔과 다리처럼 어려웠던 일을 모두 격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좀 더 아이들하고 부둥켜 안고 포효하고 또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활기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점심 장사를 접어야 했다는 한 식당 점주. 영업시간 제한으로 사실상 저녁 2시간밖에 영업을 하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지만 상호명처럼 올해는 호랑이 기운을 받았으면 합니다.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이 올 한 해는 좀 더 장사도 많이 좀 더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마을 지형이 호랑이가 누워있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세종시 범지기 마을. 이곳 주민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호랑이의 기상으로 코로나를 이겨내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길 염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훨훨 호랑이처럼 활개 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하는 일도 사는 곳도 다르지만 호랑이의 힘찬 기세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새해 전날 아산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 화재로 축구장 7배 크기인 5만 제곱미터 가까운 면적이 전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50분 조립동에서 시작된 화재는 빠르게 확산돼 11시간 넘게 공장을 태웠고 충남은 물론 인근 세종과 경기 지역 소방대원 440여 명과 헬기, 화학차 등 50여 대 장비를 투입해 어제 오후 7시가 넘어 완전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보일러 조립동 등 공장 2개 동 49,300여 제곱미터가 전소됐으며 생산 라인과 보일러, 에어컨 완제품 등이 소실돼 소방 추산 잠정 85억 원의 피해가 집계됐지만 조사가 본격화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3월 대선과 더불어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선 여당인 민주당이 충청권 광역단체장 자리를 석권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탈환이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청권 선거 판세는 안개 속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시작으로 예비후보 등록도 이뤄지는데 대선과 맞물려 여야 모두 승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에 치러지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시장은 재선에 나서는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에 현역 구청장이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같은 당 장종태 서구청장이 시장 도전을 선언했고 3선 제안에 걸린 박용갑 중구청장도 시장 출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 등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장우 전 국회의원과 정영기 전 국회의원, 여기에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종은 민주당 소속인 이춘희 현 시장의 3선 도전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같은 당인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호 전 행복청장과 송하영 전 세종시당 위원장, 성선재 변호사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충남은 민주당 양승조 현 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복기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등이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도당위원장인 4선의 이명수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역시 4선인 홍문표 의원과 3선 중진인 김태흠 의원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이 밖에 김동완 전 의원과 박찬주 전 육군대장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휴일과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새해 들어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새해 첫날인 어제 59명에 이어 오늘은 오후 5시 현재 40명이 발생해 연말 100명대에서 확연한 감소세고 세종은 어제 12명에 이어 오늘은 4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남도 어제 101명에 이어 오늘은 오후 5시 반 현재 99명으로 연말 200명대에서 급감하고 있지만 보령시의 한 어린이집 등 어린이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5차 대유행 속 다음 달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닥터리포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경은 개건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국내에 들어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만든 팍스로비드입니다. 분홍색 약 2정과 흰색 약 1정, 3정이 1회 복용량인데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2번씩 5일간 복용하면 됩니다. 우선 처방 대상은 확진자 가운데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큰 고령자와 비만이나 고혈압 등이 있는 기저질환자들입니다. 청소년은 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인 경우 복용할 수 있고 위중증 위험이 있는 임신부에 한해 복용할 수 있지만 수유부는 수유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나 콩팥에 중증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복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간이나 신장애가 있는 분들에서 팍스로비드가 잘 배설되지 않아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권장 용량보다 낮게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분해 요소를 차단해 증식을 억제하는데 임상시험 결과 증상 발현 5일 이내 복용 시 입원 및 사망 환자 비율이 88% 감소했습니다. 델타와 뮤 등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확인됐고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설사나 미각 이상, 구역질 등 가벼운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 있어 처방 단계에서 의료진과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부정맥이나 고지혈증, 통풍 환자의 경우는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경우 기존에 먹던 약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팍스로비드 성분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약제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수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과 약물들 그리고 우리가 진통제로 사용하는 마약과 같은 것들이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팍스로비드는 환자 스스로 복용할 수 있고 실온 보관도 가능해 재택치료자 자가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복용 후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면 심의가 이뤄지고 인과성을 인정받으면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이경은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임직원 일동 1,000만 원, 주식회사 안전공업 대표이사 손주환회 임직원 일동 500만 원, 주식회사 한빌라이팅 대표 차교선 500만 원, 중원노무법인 대표이사 문중원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의 온도는 대전 75.4도, 세종 74.5도, 충남 82도입니다. 성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습적으로 정부 네트워크 행정망 장애를 일으킨 전산 담당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은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전산장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파견업체 직원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6월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정부 통합데이터센터 전산실에서 행정안전부 인터넷망 통신장비 전원코드를 무단으로 뽑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55차례에 걸쳐 정부 부처 네트워크 행정망에 장애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충남도는 이달부터 수도권 전철 또 타 시도버스와 환승할 수 있는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를 새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형 알뜰 카드는 충남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와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3곳에서 발급합니다. 또 지난해 말 발표한 만 19세 미만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기존 교통카드에 버스비 무료 기능을 답제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전 대덕구는 올해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만 10만 원을 지급해 오던 것을 확대한 것으로 지급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덕구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은 출산장려금과 대전시가 지급하는 양육 기본수당, 정부의 아동수당 등을 포함해 첫 달에만 모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종시는 새로운 형태의 평생교육 모델인 지편전 시민대학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연인원 4만 6천여 명이 참여했고 605명이 명예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민대학 지편전은 15개 대학 기관과 연계해 84개의 강좌를 운영했고 일정 시간 학점 이수자에게는 대제학과 부제학 등의 명예학위를 부여하는 평생학습 모델로 지난해만 전국 5개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역 제조업 업황이 2개월 연속 하락했고 올해 1월 제조업 업황은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